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1면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우리 한음성으로 주의 말씀 새기며 봉독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 오늘 우리 귀한 교수님 모시고 가정교육의 부활만이 자녀를 성공시키는 길이다, 이 제목 가지고 귀한 도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가정 세미나 내용을 요약한 내용 5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하고요. 제가 잘 못 알아뵀어요. 네, 우리 교수님이 이 머리 리모델링을 하고 나오셔가지고, TV에 예능에 이배용 교수님이 출연을 하셨어요. 하셔서 이제 그 TV 모습이랑 오늘 모습이 좀 다르신데요. 어쨌든 어려운 분을 모셨고, 특별히 오늘 오후가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오후에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나이가 드나 안 드나, 또 사춘기 자녀 중심으로 귀한 세미나를 오후에 또 인도해 주실 텐데, 오후에는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질문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귀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시간을,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배용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정말 가슴이 좀 뜨거워졌다 그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을 뵈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목사님과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일부 예배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본 목사님들 가운데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목사님은 세 손가락 안에 드는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오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최성규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가장 존경하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세요. 효운동을 하셨던 분이죠. 제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가슴이 울컥했어요.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제가 성산효대관대학교에 교수로 갈 때 그분을 처음 뵙고 나서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는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만든 학교였는데 정말 내가 오늘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오늘 되게 너무 기쁘고, 정말 제가 이게 지금 원래 말을 안 떨어요. 제가 웬만하면은 2,000명 기업 가서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웬만하게 안 떠는데, 오늘은 제가 우리 당진 선교교회, 이 중앙선교교회에 와서 정말 귀하신 목사님 뵙고 여러분 훌륭하신 성도님들 뵈니까 마음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그래서 아마도 이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목사님의 헌신이 아마 충남 쪽에서, 아니 또 우리 한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분명히 발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함께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래 교육 쪽에 오래 종사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 정책도 했었고,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주로 하고, 형제들도 교육자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가족 상담, 치료, 여러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주로 대학에서 가족 상담과 치료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주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을, 전공이 한국에서 딱 2군데가 부모 교육 전공이 있어요. 그게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부모교육 전공이 있고, 제가 성산효대학원 대학교에 가서 부모교육 전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을 석사학위를 주는
예, 정말 특이하죠? 부무기란 전공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사명으로 원래 제가 재능대학교 교수로 재직을 했었는데 거기를 과감히 버리고 우리 최성교 목사님 만든 우리 기독교 학교인 성산여대학원대학교에 가서 부모기 교육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고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정교육의 부활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 가정교육이 정말 돼야 우리 나라가 살아요.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유정 사건 아시죠? 정말 젊은 여성 청년이 사람을 살해를 했어요. 왜 이 친구가 그랬을까? 은둔형 외톨이였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은둔형 외톨이예요. 이 친구가 가정에서 케어받지 못한 거예요. 왜? 가족의 해체, 붕괴로 인해서 할아버지하고만 살다 보니까 완전히 은둔형 외톨이가 돼서 결국은 사이코패스 증상이 나타난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내 이웃이 언제 어떻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그리고 영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느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우리 크리스찬 우리 가족부터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자부터 조기 가정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만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랑했다는 이유만으로 60년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60년을 같이 살아야 돼, 이제는. 그죠? 여기 여러분들도 오래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왕 살 거면 좀 행복하게 살자 이거예요. 부부끼리도 좀 행복하게 살고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좋고 이래야지. 형제지 간에도 맨날 싸우고 부부도 교회 올 때만 같이 와. 그죠?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냉랭해 둘이 또. 냉랭합니다. 이게 우리 부부의 현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되게 건강한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제가 우리 순복음교회하고 뭐 어디 교회들 부부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기독교 가정, 크리스찬 우리 가정들이 나는 되게 알콩달콩 잘 살 줄 알았거든요. 의외로 문제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더라. 현실입니다. 10쌍 중에 6쌍이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냉랭해요, 냉랭해.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정말 이 가정사역, 부모교육과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오후 예배 때 강사로는 많이 가봤어도 아니 1부 예배를 할애해서 1, 2부 예배를 할애해서 이렇게 해주는 교회는 수도권에도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여기 우리 이 교회만 하는 거예요. 야,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저는 역시 우리 충청도인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져요. 자부심이 느껴져. 이 귀하신 목사님을 모셔와서 이런 멋진 교회를 만들고 있구나. 제 고향이 충남 부여예요. 여기 가까워요. 고등학교까지 제가 부여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제 고향이고 충청도가 제 사랑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인천에서 충청향후에도 다니고 있겠어요. 열심히 다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좋은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냐. 이제는 가족도 경영의 시대를 접어들었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잘 운영하기 위해서 피땀 흘리고 노력을 해요. 그건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해요. 가정을 위해서는 얼만큼 노력하십니까? 가족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부모로서 얼만큼 노력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회사를 위해서는 죽을 똥상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가정을 살리는 일에는 노력하지 않아요. 소홀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관계가 나빠지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어느 여성 잡지사에서 우리나라 남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인터뷰를 다 했어요.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결과 1위가 뭘로 나왔는지 아세요? 이웃집 남편으로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유가 뭘까요? 왜 이웃집 남편이 가장 이유가 뭘까요? 참, 이 아내들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옆집 남편은 참 돈도 잘 벌어와. 그죠?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부인한테 선물도 잘 사줘. 그리고 집안일도 척척 해내. 그리고 어때요? 거기다 아이들 교육까지 잘 도와줘. 그냥 처갓집 일도 잘 챙겨줘. 이런 남편이 없어. 옆집 남편이. 근데 남자들 억울한 게 이사 갈 때마다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 그 옆집 남자는 항상 훌륭해. 아무리 이사를 다녀도요, 그 옆집 남자는 항상 내 주변에 살아. 내 옆에 살아. 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예. 여러분, 이 부부 사이도 항상 비교를 하고, 아내, 남편,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다 보면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것인가? 부부 관계도 개선하고, 부모 자녀 관계도 개선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결국은 우리 사회를 치료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을 치료하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가정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 유대 민족들 아시죠? 네, 유태인들은 우리보다 IQ가 상당히 낮습니다. 한국인의 IQ는 105예요. 평균 IQ가. 유태인들의 IQ는 얼마일까요?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 저술한 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받아가세요. 자, 얼마가 될까요? 예? 누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는데? 95라고 누가 그러셨죠? 누가 95라고 그러셨는데? 95. 아, 맞아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하고 무려 10점 차이가 나요. 네. 10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노벨상, 아이비리그 진출, 영화계, 예술계, 문화계, 학계를 다 주름 잡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유태인이에요. 우리가 IQ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세계 역사를 좌우지하는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것은 바로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가정교육에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조기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성경과 예절과 지혜를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얼마나 아이가 태어나서 앉기 시작하고 이럴 때 얼만큼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교육이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요즘은 부모들이 교육을 안 시켜. 오죽하면 제가 부모교육 법제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해요. 부모교육 법제화가 뭔지 아세요?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모든 부모들은 혜택만 받을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1년에 2번씩 부모교육을 받게 하자 이겁니다. 이래야 부모들이 바뀌고 그래야 아동학대도 없어지고 진짜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실천하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우리로 얘기하면 동주민센터처럼 곳곳에 그런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모들이 상시 가서 부모 코칭을 받아요. 양육 코칭을 받아요. 그리고
심리 상담도 받아요. 이게 잘 돼 있는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뿌리채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성경 암송을 구조를 시켜요. 3시간까지도 시킵니다. 3시간까지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늘 지혜로운 얘기를 많이 듣고 늘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은 다 하시니까 늘 밥을 같이 먹습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친해지는 방법은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를 많이 먹다 보면요 즐거워져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냥 가가지고 뭐 말 한마디라도 건네불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사춘기 자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서 밥만 잘 사줘도 성공하는 거야. 네. 이따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대화가 돼요, 대화가. 근데 그냥 학교 갔다 오면 뭐 했어?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어? 애들은 무지 싫어합니다. 그죠?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을 정말 이 토라, 우리로 얘기하면 모세 오경이에요. 토라하고 탈무드가 63권인데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성인이 돼서까지도 2가지 교육을 철저히 받습니다. 이 탈무드에는 지혜가 들어있잖아요. 지혜. 세상을 사는 지혜가 들어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 얘기가 탈무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경제가 중요하다. 조기에 경제 교육해야 된다. 그래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는 그런 멋진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런 교육의 지혜를 어린 시절부터 조기에 다 시킵니다.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시켜요. 아버지들이요, 집에 오면 우리처럼 어떤 아빠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 대부분 뭐라고 그러세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우리 젊으신 우리 선생님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 지금 결혼 아이 있으시죠? 예, 우리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친구 같은 아빠. 10명 중에 8명은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대요. 예, 아주 좋은 얘기예요. 친구 같은 아빠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제가 아버지 교육 많이 가보면 전부 10명 중에 8분은 친구 같은 아빠 얘기해요. 근데요, 친구 같은 아빠도 아주 중요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디귿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뭐냐? 평상시에는 어떻게? 다정하게. 잘못된 행동은 어떻게? 단호하게. 단호함이 필요해요. 유태인 아버지들은 약간 엄격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일찍 퇴근해서 아이와 같이 놀아도 주고 직접 성경도 가르치고 공부를 같이 해줍니다. 이게 그냥 일상화돼 있어요. 여기에서 가정교육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저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모든 가정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교육을 우리 부모들이 직접 시켜야 돼요. 이런 인성교육이 돼야 학교에 가서 함께 어우러져서 잘 살 수 있는 아이가 돼요. 지금 학교 현실은 너무 많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인성교육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 최고의 좋은 직업이었는데 교권이 무너지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은 보람을 잘 못 찾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게 우리 학교의 현실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 그 방법은 가정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가정으로 되돌아가서 어린 시절부터 그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요, 경찰적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을 저지른 강력범의 70%가
홈메이드 크리미널이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만들어진 범죄자라고 그래요. 무려 70%나 그렇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고 가정 불화가 많고 부부끼리 싸우고 아니면 엄마 아빠가 학대를 하고 방임을 한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결국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착실히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기에 여기 젊으신 부모님들도 있는데 이게 항상 통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요 0세에서 초등학교까지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니까 이 교육에도 다 시기가 있어요. 시기. 그럼 아이들이 가장 흡수를 잘하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0세에서 초등학교 시기까지예요. 어른들이요 변화를 해도 진짜 안 변하는 게 어른들이에요. 실제 방송 해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동을 치료하는 거는 오은영 박사 혼자 해도 돼요. 성인 치료하는 거요. 저하고 정신과 우리 EBS에 우리 가족이 달라서 찍을 때 저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그 드라마 치료사, 미술 치료사 4명이 달라붙어서 석 달을 올인을 했어요. 석 달을 올인했는데 석 달을 정말 열심히 했더니 그제서야 변화가 나타나요. 이만큼 힘든 게 성인을 바꾸는 겁니다. 부부 관계 개선시키는 거 상담 중에 가장 어려워요. 실패 확률이 50%입니다. 50%요. 부부 상담이요. 네, 실제 해보면 정말 좋아지는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실제 통계상으로. 그만큼 어렵게 안 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인들이에요. 아동들은 금세 바뀝니다. 그럼 언제? 어렸을 때 그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가 평생을 저합니다. 결국 어렸을 때 부모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다정하게 대해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면 아이는 우리 엄마는 참 좋은 사람이야.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대인관계의 바탕이 돼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지적질만 하거나 구박질만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아이는 엄마를 불신하게 되고 그것이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안 믿는 그런 사태로 발전합니다. 심리적으로는. 그래서 부모가 긍정적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녀에게 긍정과 부정의 비율 몇 대 몇으로 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몇 대 몇으로 하고 계세요? 한 번 잘해주고 한 번 죽이고 한 번 잘해주고 한 번 죽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다 찍어보면 집에서 이렇게 교양 있게 앉아 계시지만 집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몰라. 3, 2, 1 그만해! 이렇게 너무 우아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집에서는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진짜. 우리가 이게 잘 보세요. 3대1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3번 칭찬해주고 한 번만 비판하라. 부부간에는 몇 대 몇? 5대1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5번 칭찬해주고 한 번만 비판하라. 할 말 있으면 꼭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5번 칭찬해주고. 자, 시어머니, 장인 장모는 몇 대 몇일까요? 1000대1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3대1. 늘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줘라.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칭찬에 너무 인색합니다. 아이 뭘 해왔어도 별로 칭찬을 안 해. 인정을 안 합니다. 이게 심각한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조기에 앉혀놓고 우리가 성경도 가르치고 예절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줄 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우선적으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 가정에서 예절, 성경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받았잖아요. 예? 우리 아버님
식사, 수저 드리기 전에 우리는 안 먹었잖아요. 저는 이런 게 붕괴된 게 너무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은 너무 좋은 전통들을 너무 무너뜨려. 지금은 밥을 애들부터 퍼줘. 빨리 씹고 먹어야 된다고. 그리고 아빠가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면 아우 당신이 이따 먹어 막 이래요. 주객이 전도됐어. 그죠? 애들 지상주의야. 이게요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외식을 나가도 우리는 애들이 좋은 거 햄버거, 짜장면 뭐 이런 거 먹으러 가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이 먹는 걸 애들은 그대로 따라서 먹어요. 애들이 거기에 적응이 돼 있어요 이미. 근데 우리는 아이들을 우선해야. 뭐든지 애들이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 직접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너무 애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버르장머리 나빠집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왔어. 그러면 니들 먼저 먹어. 안 됩니다. 먼저 실제적으로 안 드시더라도 할아버지 먼저 드려야지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괜찮아. 할아버지는 지금 안 먹어도 되니까 니들 먼저 먹어. 이러면 그때 먹이게 시켜야 됩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교육. 이게 실종됐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의 가정들이 실종되고 있어요. 이거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부모가 되려면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위대한 아버지의 영향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도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되는 순간에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 막 분비가 돼요. 이게 여자들만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남자들도요, 갱년기 다 있고요. 남자들도 우울증 다 있고요. 남자들도 힘들 때가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남자 선생님들이 많이 오세요. 정말 남자들이 많이 우시는 거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같이 울어요. 정말 어떨 때는 안타까워서. 이게 한국 사회에서 요즘 남자들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 줄 아세요? 저부터도요. 전만 그럴 줄 알았더니 우리 목사님도 그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문 딱딱딱 까고 들어가면 구두 안 벗어요. 밑에 쳐다보죠. 재활용품 나와 있나. 그냥 들어가면 혼나. 그죠? 그냥 들어가면 혼나. 안 돼요. 잘하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들의 권위와 아버지들의 위상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실제 옥스포드 대학에서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1958년도에 태어난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33세가 될 때까지 연구 추적 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이 성인이 된 아이들 중에서 아주 대인관계 능력도 뛰어나고 인지 능력도 뛰어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결혼생활도 엄만히 잘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하나 딱 발견됐습니다.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오늘은 말씀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나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는데 끝까지 말씀 안 하시는 걸로 한 가지 이유가 발견이 됐어요.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 참여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실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에 직접 참여해서 아이와 놀아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던 부모의 자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사회생활도 가장 잘하고 지능도 뛰어나고 훌륭한 인재들로 다 자라났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자녀 교육에 나서야 돼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가끔 보면 애를 상담해달라고 둘이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막 얘기를 해. 그때 꼭 아내가 이런 아내들이 있어요. 제가 민망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상담 안 해주고 싶어. 남편이 뭔 얘기를 하면 아우 당신은 그만해. 내가 얘기할 거야. 이래요. 이러면 집에서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에서도요. 아버지가 애한테 무슨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저리 가. 뭐 이래요. 찔리시는 분들이 있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누구 하나가 자녀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절대 끼어들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불만스러워.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럴 때는 조용히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야, 아까니 내가 보니까 당신 좀 심하더라. 내 생각은 그건 좀 이렇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 얘기를 해야 돼요. 애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몰래 데리고 나가서 거기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잘 세워줘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길거리에서 술 먹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그랬더니 고음불가. 고음부가. 미친 건가? 이렇게 막 답이 나왔어요. 그것도 어떤 아이가 답을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아빠인가? 아빠 아닌가? 이렇게 답을 적었어요. 우리 이런 아버지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빠인가 이렇게 생각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아버지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아내는 아버지를 존중하고 남편으로서 존중을 해주고 또 남편도 아내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정말 신기한 게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애들도요. 아이들도요. 똑같이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잖아요. 애들도 똑같이 엄마를 무시해요. 또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아버지를 정말 무시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버지의 영향력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가족부터 살리고 서로 존중해주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부부 사이가 좋은 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최고의 교육. 저는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 노력을 기울이고 공부 잘 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부부 사이를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 애들이 그러면 잘 자라느냐? 그렇지 않아요, 절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의식이 강하고 그리고 심각한 스트레스성 장애들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청소년 하나, 중3짜리 애를 데리고 왔어요. 상담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얘가 너무 의욕도 없고 자기는 집에서 나가고 싶대. 그래서 학교 끝나고 밖에서 돌다가 11시, 12시 돼서 집에 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쭉 나누다가 놀랄만한 게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요, 애가 어렸을 때 매일 싸웠습니다.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유로 아이가 집에 들어오기 싫어할 겁니다. 그 얘기를 직접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확히 맞습니다. 부부관계가 개선이 돼야 아이가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봐야 집에도 올 마음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는 거지.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부부가 싸우면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죄책감도 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아이로 자라납니다. 이래서 부부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부부싸움이 잦은 부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과학적으로 심장 혈관계통에 질병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키도 화목한 가정의 아이들보다 키도 작았어요. 갑자기 걱정되시죠? 그래서 우리 애가 키가 작은가?
그건 아니고 유전적인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약, 약물 중독, 술 이런 거에 중독되는 아이들 대다수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많이 그런 거를 흡입하고 먹고 마시고 그런 아이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정말 나쁜 것은요, 갓난아기 때 싸우잖아요. 아이의 소변에서 다량의 스트레스 물질이 나옵니다. 실제로 소변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스트레스성 물질이 엄청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노력해야 될 게 뭐냐? 부부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듬성듬성하고 교회 올 때만 친한치 않은 그런 분들 계시면 진짜로 좀 노력을 해봐야 돼요. 노력 어렵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퇴근하거나 이럴 때 좀 마주를 나가줘요. 네? 문 따고 들어올 때 소리 나면 자기 왔어?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가서 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남편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 강아지들은 막 난리치잖아요. 강아지들은 그냥 여러분이 사시사철 그냥 여러분이 늦게 들어가든 일찍 들어가든 술을 먹고 들어가든 안 먹고 들어가든 나쁜 짓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항상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완견에 빠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 도대체. 우리가 부부끼리요 조금만 노력해보자고요. 아내나 남편이 왔을 때 조금 앞에 나가서 자기 왔어, 고생했지. 이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럼 자기 더운데 너무 고생 많았다. 이거 한마디면 야 어때요? 마음이 열려. 마음이 열려요. 저희 집사람이 출근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공돌이에요. 공무원인데 출근하는데 청바지를 예쁘게 입고 가더라고 아침에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와 우리 자기 진짜 예쁘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더니 그래서 신고 눕고 나가더라고요. 좋다는 표시겠죠? 저녁에 이제 퇴근을 제가 먼저 갔어 그날은. 그 아내가 문 닫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얼른 앞에 나갔죠. 나가가지고 자기 왔어?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갑자기 왜 그래? 그러더라고요. 저도 젓갈에는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처럼 오래 살다 보면 좀 듬성듬성해질 수 있어요. 그죠? 동감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게 얼마나 같이 살 날이 많아. 앞으로 얼마나 같이 살 날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어떤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웠어. 아내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남편한테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네 거 챙겨갖고 나가! 소리를 빽 질렀더니 남편이 갑자기 멍 때리더니 갑자기 아내를 번쩍 들고 밖으로 나가더래요. 네 거 챙겨갖고 나가! 그랬더니 아내를 번쩍 들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세 화해됐대요. 얼마나 센스 있는 남편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실 거죠? 네, 우리 남자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아내 사랑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네? 저기 우리 특히 젊은 두 부부 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보육원 원장님 한 분이 남편이고 이제 같이 복지 일을 하세요. 복지 일을 하는데 이제 아침에 사춘기 고2 자녀하고 막 전면전이 붙은 거예요. 엄마하고. 그 엄마한테 막 씩씩거리고 1818 거리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자기도 간에 실수해서 1818이 나간 거야. 그래가지고요. 엄마가 화가 나니까 너 어디서 엄마한테 그런 욕을 하고 그러냐고 막 엄마가 혼내키니까 애가 또 대드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는 맨날 그런다고 막 대들어. 그러니까 이걸 딱 아빠가 보고 있었죠. 보육원 원장님이 딱 보이고 있다가 딱 아들을 데리고 너 안방으로 따라와 딱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 너 내 여자 함부로 건들지 마. 감동도 없으셔. 이 정도 되면 감동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여자 함부로 건들지 마라. 네가 뭔데 왜 아빠의 여자를 네가 함부로 대하냐? 어디서 건방지게. 야, 아들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말 듣고 학교 가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가 오늘 아침에 글쎄 내 여자니까 함부로 하지 말래. 너무 웃기지 않냐? 그랬더니 애들이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야, 니네 아빠 진짜 로맨티스트다. 그랬더니 얘가 화가 나가지고, 야, 로맨티스트는 나한테는 테러리스트다. 그러더래. 이 부부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네. 서로 잘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자녀에게 쏟는 정성의 반은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데 쏟으십시오. 네? 출퇴근 또 들어와서 좀 웃어주고, 어? 제발 그거부터 하세요. 와서 잘 다녀왔어? 힘들었지? 고생했어? 아주 쉽잖아요. 이거부터 하세요. 이거. 그리고 재활용은 필수고. 응? 재활용은 필수고. 우리 남자들은 재활용은 필수고. 응? 가끔 설거지도 해줘야 되고 당연히 해줘요. 응? 이게 다 50대 50으로 해야 돼요, 원래. 응? 이게 부부 사이를 좋게 하는 거예요. 응?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때 행복한 관계가 된다. 그리고 이 부부 관계가 나쁜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뇌 발달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 소뇌가 발달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이 소뇌가 평형 감각을 갖는 뇌예요. 근데 이게 부부싸움이 잦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소뇌 발달이 활성화되지 않아요. 과학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상도요, 부부관계가 나쁜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인상도 어둡고 침침해요. 밝지가 않아. 그리고 심리적으로 열등의식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결혼 전에는 눈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뜨셔야 됩니다. 내 짝이 누굴까? 결혼 후에는, 이왕 결혼했으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쯤 감으셔야 돼. 그냥 결혼 후에도 눈을 번쩍 뜨고 내 남편, 내 아내의 단점은 뭘까? 아주 단점 찾기에 몰입하시는 분들이 있어. 항상 막 긁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거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얘기 해주고, 되도록이면 예쁜 얘기 해주고, 달달한 멘트 잘 날려주셔야 돼요.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온 건 당신 때문이야. 어서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나겠어. 난 참 행운이 좋은 사람 같아. 앞으로 당신 행운이라 부를게. 이런 말 해줘봐. 하여튼 감동도 없어. 안 하시다 보니까. 그죠? 이런 멘트 가끔 날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아무리 급해도 이 얘기는 해야 돼. 남자들 길을 살려줘야 돼. 그 방법 몇 가지. 아니야,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 남편이 자뻑 시 100% 인정해라. 뭐 할 시 100% 인정해라고요? 자뻑할 때. 우리 남편들 보면 자뻑 잘하잖아요.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자기야 어때? 괜찮지? 너무 잘했지? 이러면, 우리 후사님 훌륭했어. 와, 역시 최고야. 와, 멋있어. 당신은 일도 잘하는데 이런 것도 잘해. 어쩜 그렇게 당신은 뭐든지 다 잘해? 야, 그리고 이 정도 생겼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지.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죠?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자뻑을 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뭐래? 깝치지 마. 또 교만 쩐다. 그만하지. 짜증나. 이러면 이게 기운이 살잖아요. 기가 사냐고, 남자들이. 남자들은 아내의 이 인정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아니, 내 단점까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내 모든 단점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아내야. 이 아내가 나를 인정해준다. 이거는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건 에너지가 샘솟아요.
딴 사람들이 아무리 몇 마디 해도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아내가 딱 한마디 해주면 남자들은 기가 살아. 가정에서 기가 살아요. 기가 팍팍 샘솟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잡곡시 100% 칭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아셨죠, 두 분? 네, 중요합니다. 남편 잡곡할 때 꼭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뭐래 이러지 말고. 네? 알았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부관계를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넷째, 감정을 읽어줘라. 네, 이거는 부모 자녀가 됐든 부부가 됐든 감정을 잘 읽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맞장구 추임새 물개박수를 잘 쳐줘라 그럽니다. 네, 아내가 무슨 얘기해? 애가 무슨 얘기해? 그러면 자기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짜증났겠다. 그런 점이 있었어? 그리고 또 신나게 아내가 막 떠들거나 남편이 떠들면 막 맞장구 같이 쳐주고 물개박수 쳐주는 거예요. 물개박수 잘 쳐주셔야 돼, 물개박수. 근데 대부분이 좀 무뚝뚝해, 한국 남자들이 또. 아내가 뭔 얘기를 막 하면은 어때요? 박수를 안 쳐줘. 네. 그리고 그냥 알아서 해.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야 옆집 아줌마 이상해. 새로 이사 왔는데 날 보고 째려보고 막 눈가를 막 이렇게 뜨고 막 그러더라. 옆집 아줌마 이상해. 이랬을 때 어떤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아유. 맞아. 내가 봐도 그 여자 이상하더라, 자기야. 나도 한 번 봤는데 그 여자 이상해. 안 봤어도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에? 봤는데 이상한 것 같아, 자기야. 왜 자기한테 그랬대? 진짜 이상한 아줌마네? 이래야지. 어떤 남편들이 이래요. 아내가 막 그렇게 투정을 하면, 자기야, 그 아줌마 이쁘기만 하던데? 이러니 매를 벌어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러면 안 된다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듣고, 아내는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죠? 이왕 결혼했으면,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는 최고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왕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왕 결혼을 했으면, 잘해줘야지. 서로 맞장구 쳐주고, 물개박수 쳐주고, 노력을 해줘야죠. 우리, 이렇게 좀 나이가 드신 분들도요, 아내도 가끔 애교도 하셔야 돼. 자기야, 나 이뻐? 이런 얘기 좀 한번 해보셔야 돼. 그러면 남편이, 그럼, 완전 이쁘지, 최고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남자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면 자기야, 나 이뻐. 그러면 이게 미쳤나, 이래. 꼭 그러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고 나 함께 하는데 반려자인데 왜 그러셔? 이쁘다고 해주면 어디 덧나냐고요. 이거 잘해줘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감정을 읽어줘야 돼요. 많이 지쳐보고 힘들어 볼 때 자기 힘들었지, 속상했지. 자기 짜증났겠다. 애들하고 아내가 막 부딪혔어. 짜증이 확 났어. 자기야, 애들 때문에 고생이 많지. 이 말 한마디면 아내가 그냥 쌀로 녹아. 그렇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읽어줘야 돼, 마음을. 네 번째는 마음을 읽어줘. 감정을 읽어줘라, 이거예요, 감정. 다섯 번째, 이거는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디귿자 교육을 해야 된다. 평상시에는 어떻게? 다정하게. 잘못된 행동은 어떻게?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엄마나 아빠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평상시에는 단호하게. 잘못된 행동은 다정하게 아주. 거꾸로 해, 거꾸로. 평상시에는 막 뭐라고 그러고 혼내키고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이웃집 애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이웃집 남편 얘기까지 끄집어내면서 막 얘기한다. 근데 실제적으로 아이는 다정함을 추구하는 그런 부모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평상시에는 다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슈퍼 갔는데 애가 뒤집어져. 그때는요, 애 설득시키고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애를 번쩍 들고 그냥 밖으로 나오면 돼요. 네가 이렇게 띵깡을 부릴 때는 절대 슈퍼에서 안 되는 행동이야. 그리고 이럴 때는 우리가 물건을 못 사. 집에 가자. 딱 데리고 나와서 바로 들고 나오십니다. 거기서 애하고 실경이 벌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단호함이에요. 이게 단호함. 예. 그래서 오은영 박사 꺾기 할 때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예.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좋은 부모는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제를 못 배운 아이들은 통제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좌절되는 경험도 해봐야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잘못된 행동은 안 된다고 확실히 익혀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가정에서 성경 예절 습관 교육시켜야 된다. 두 번째는요, 아버지의 영역을 무시하지 마라. 세 번째는 부부 사이가 좋은 게 최고의 교육이다.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넷째 뭐예요? 감정을 읽어줘라. 다섯째, 디귿자로 교육해라. 오늘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건 실천을 한번 해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실천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만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당진중앙성결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멋진 아이들로 자라나서 우리 한국교회를 그리고 대한민국을 든든히 세워갈 반석들이 탄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